오늘이 며칠입니까? 며칠이야? 오늘이 며칠인가? 며칠? 7일일 거야, 7일? 오늘은 8일이네. 3월 8일.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지 않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술 마셔서. 하긴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속이긴 해요. 어제 저녁에는 술 마실 때 협동조합의 사무총장님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마셨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거칠게 부는 세파에 시달려서 몸이 피곤하죠.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 지금 현재 지쳐있는 것 같아. 지쳐있을 때 또 오늘 하루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일생이 시작되는 거야. 일생이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침 점호. 아침 점호는 되는데 저녁 점호는 뭐 가끔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앞으로 좀 정신을 차려서 일조, 일중, 일석 이렇게 3번쯤 하루에 점호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를 열지 않고 사는 감각의 삶, 실존의 삶,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오늘 또 그 감각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뜻이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겠습니다. 일단 숨 죽여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그친 가운데 심장의 수기를 머리통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숨을 죽여주면서 아랫배를 내밀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내밀어서 위에 있는 화기가 내려가도록, 그리하여
흡입한 공기가 온 몸에 퍼질 수 있을 시간만큼 충분하게 호흡을 그쳐준다. 그 가운데 무의의 뱉음과 뱉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숨수교범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과정입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거슬리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러다가는 공부 못하겠다. 시작. 봄 15. 위로받고 재미보고 싶어하는 마음. 어린 시절 정막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이 그렇게 잘 팔리고 어른들의 장난감이 그렇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린이나 어른할 것 없이 혼자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독방을 가두어 놓기보다 노동이라도 하는 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쉬는 시간,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욕구 불만이랄까 답답함이랄까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느낌을 물리치기 위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심심함을 달래려는 욕구가 강렬하여 안정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소성되기 시작한다. 일단 이러한 욕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 휩쓸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심심함을 달래주고 욕구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끌려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 내키지는 않지만 힘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약자의 피해와 모멸감과 패배감이 내면에 남게 된다. 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러한 갈등이 나오면 속박된 행동이고 없으면 자유스러운 행동이 된다. 자유스러운 행동을 하면 후회가 생기지 않지만 끄달려서 한 행동은 언제나 후회가 남는다. 움직이는 것이 옳으냐 움직이지 않은 것이 옳으냐가 아니다. 심심하다는 최초의 생각에 응해 전폭적으로 움직이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핸드폰 어디다 뒀지? 오,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정신. 그러므로 항상 문제는 심심하다는 느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저 바라보거나 즉각 움직이면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바라보며 위해서 거부와 저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자기가 일으킨 악생각을 자기가 일으킨 뒷생각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되풀이하면서 살기에 언제나 분열과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내면이 괴롭고 답답하여 위로를 받고 싶고 재미를 보고 싶은 욕구 불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위로받거나 재미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회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자유자재한다. 봄 16. 자아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자아의 눈, 동물의 눈은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열려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 마음의 눈은 속과 안까지 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잠재된 마음의 눈,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만약 이 일을 등한시하면 인류는 약육강식하는 고등동물의 수준을 못 벗어날 것이다. 물은 하늘로부터 떨어져 산골짜기로 모여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어 흐르다가 강물이 되어 바다로 간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떠돌다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물은 이와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물은 내려가고 수증기는 올라간다. 물은 내려갈수록 부족물이 되므로 바다에는 소금으로 부패와 악취를 방치하면서 저장하여 두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보낸다.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떨구어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은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데 불편없는 몸으로 하늘과 땅을 청소하는 한편 공기와 흙의 습도를 조절하고 땅 위에 사는 동식물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한다. 지구는 물과 흙과 공기와 불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흙, 공기, 불, 물이 새처럼 생긴 곳, 솟아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닌가. 우리는 물이 솟아오르는 샘터랄까. 그는 줄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늘로 가는 길은 물길 따라 가는 길이 아니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가 그것에 당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철주야, 예면을 바라보는 자를 돌아보다가 보면 어느 날 돌아보는 자,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갑자기 진짜 사라진다. 지금까지 분명히 존재해왔던 그 추구하던 자, 에고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물의 고향, 샘터 근본, 존재의 고향에 당도하는 것이다.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떠진 것이다. 이것은 자아 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 무성하고 겨울에 떨구고 겨울에 뿌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싹으로 나온다. 봄에서 겨울로, 가을로, 여름으로, 역으로 한 바퀴 돌아 봄으로 와봐야 천지가 늘 봄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흐름에 떠내려가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 거슬러 올라 근원에 도달하면 물은 다시금 흘러내린다. 물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는 근원에 가보아야 이쪽에다 놓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더 잘 보이네. 물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흐름에 내맡기고 가만히 있는 도리를 드디어 알게 된다. 몽땅 흐름에 내맡김으로써 물은 물의 도리를 다한다. 철들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스럭대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고 고생이 막 심해진다. 철들지 않아서 그렇다. 철이 들려면 고생을 해보아야 한다. 고생 끝이 낙이다. 그러므로 자아 탐구를 통해 자아가 없는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산절로 수절로 한순간에 나도절로라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봄 17 오직 한 길이 있을 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가지 않으려야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희망사항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온 까닭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취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고 권력도 잡고 싶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싶고 실컷 놀고도 싶고 여행도 마음껏 하고 싶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신이 서는 분야를 따라가는 길이지요. 그것이 자기가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찬 환경과 자기의 잠재력이 만나 자기가 길을 개척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해가는 그 역할이 바로 하늘의 명이요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른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입니다.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통해 가야만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가는 그 길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언가 모를 힘이 뒷받침해 줍니다. 하늘은 자기가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적극 밀어줍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재능이 개발되고 덕분에 먹고 사는 일도 해결됩니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밥 먹고 살 욕심에 글쓰기를 버리고 다른 분야로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것은 자기 실현이 아니기에 소원을 성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길을 가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불행입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마음의 안정에 기인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천지만물이 다 자기의 것이 되었으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되니 큰 권력을 잡은 셈이지요.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의 보따리가 한없이 커져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누구 만나고 싶어 안달낼 일도 없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길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돌아보다 보면 보는 자가 없어지고 보는 자가 없어지고 본만이 남습니다. 자기가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하지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돌아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합니다. 돌아봄을 자아탐구의 길이라고 한다면 돌아봄으로 인해 즉시 자아가 비워지므로 돌아봄은 또한 헌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큰 두 갈래 길인 자아탐구의 길과 헌신의 길은 알고 보면 동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자아이다. 자아는 티끌 같은 몸을 자기의 영토로 삼기 때문이다.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자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외롭다는 것은 내 곁에 나의 친구나 애인이 없어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애인이 좋다고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남에게 의존하여 자아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서는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홀로 있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하는 자아에게 있다. 홀로 있으면 돌아봄에 의해 자아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아는 항상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다. 자아는 계속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종속하려고 한다. 내가 남을 끌어들이거나 내가 남에게 끌려들어가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속성 때문이다.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주체 없이 돌아봄에 의해 외로움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 드러나기만 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것이 돌아봄에 의한 자아의 버리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는 순간 외로움도 사라진다. 결국 외로움이 자아였던 것이다. 즉각 안으로 외로움을 돌아봄이 없이 밖으로 무리를 짓는 것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므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 최초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아를 비우고 진리를 깨달을 순간인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를 돌아봄으로써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던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사라진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외로움 또한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고독을 싫어하지 않고 고독과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면 고독과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마저 사라진다. 몽땅 비워짐으로 몽땅 가득 차게 된다. 비움과 참, 안과 밖, 허와 실이 동시적으로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게 된다. 진정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외롭지 않은 기적 말이다.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감각개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1시간 동안 밤나라책 낭독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손님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요. 손님이 오면 밥 먹는 것도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정도로 밥을 요걸 해놓고 일단은 밥을 근데 마음이 그 생각이 있죠. 신문을 하나 둘 신문을 다 보면서 밥도 먹고 멀티적인 일을 하는 거다. 밥 먹으면서 신문 하고